기술 이 부분에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은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그 R&D 비용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어 왔고요. 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실제, 우리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이렇게 변경되게 된 것을 어떤 요인이냐라고 이렇게 들으면, 물론, 월남에 가가지고 우리 아니면 열사의 사막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온 그러한 그 선배님들의 노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런 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미 1960년대 키스트를 만들어서 그 과학기술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들, 그것이 지금 성과를 내고 대한민국이 중진국의 가장 탑에까지 오르게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R&D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죠. 전 세계에서 R&D에 대한 투자가 GDP 대비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리고 R&D, 특히나 연구 인력에 대해 그 숫자를 대비했을 때 1인당 R&D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 또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은 뭐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개혁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언론 개혁의 첫 번째, 언론이 지금 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허위 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 뉴스가 양산이 되면서 그것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드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방송사라든가 기존 신문, 기존 언론을 뿐만이 아니고 1인 미디어,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가 뭐 등등을 통한 1인 블로그나 뭐 이런 걸 통한 1인 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가 양산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언론개혁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공영방송, KBS, MBC 등 공영방송은 이제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춰야 된다. 언론의 중립성, 공정성, 그리고 정확성, 뭐 이런 문제들을 갖춰나가는 것이 언론개혁의 본류 아니겠냐, 의제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어저께 인해결제와 관련돼서 이제 국회 내에서도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 간사 간에 그리고 여야 의원들 간에 국정감사 기간 내에 소위라도 열어서 법안을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기간 내에 그것이 처리되지 못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인해결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여야 간사 간의 논의들이 좀 있었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각 당 내에서의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었는데, 다행히도 어저께 그 구글이 시행 시기를 9개월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아마 그 9월 이후에 9개월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게 된 것은 이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그 다음에 저희 위원장실에서도 연기 요청을 9개월 연기해달라고 하는 그 연기 요청을 실제로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기가 되게 된 건데, 관련해서 또
또 하나 그런 연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추측해 보면 애플이 그 10억 이하의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개발사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15%로 낮췄습니다. 예. 기존에 30% 받다가 아마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물론 이제 한국에만 적용되는 정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이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중소개발자를 위해서 그 결제 요금을 낮추는 등등의 그 정책을 본사하고 협의해 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민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이 없이도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때 일단 뭐 당장 1월 달에 실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12월 정기국회 내에 그 법이 통과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이제 시간은 이제 좀 생겼다. 그리고 9월까지. 네. 그래서 그 전에 구글 스스로가 그러한 결제 수수료 인하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향적인 태도를 전 세계에 같이 보여준다면 법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인앱결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미 발의돼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그 9월이 되기 이전에라도 통과를 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최근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구글이 애플이 스마트폰 등의 구글 검색 앱을 선착취하도록 해서 이익을 독점해서 다른 업체들의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얘기인데,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네이버 독점이 가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검색 포털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하여 동영상, 이커머스,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자사 서비스를 검색 상에 노출하는 비판을 받고 있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수순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이버가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서 공정 논란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는데, 국회에서 혹시 네이버 독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과방위 영역은 아니고 그 공정위 영역이어서 독점에 대해서는. 예. 아마 공정위에서 조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제재 수단 뭐 이런 것들을 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공정거래법 개정 전면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마 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뭐 구체적으로 포탈이다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그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 일반법이 개정이 되면은 훨씬 그러한 네이버라든가 인터넷 기업들의 독점 현상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보다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장치가 마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제가 2년 전, 3년 전 정책조정위원장을 할 때 그 5G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5G 투자세 공제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법을 제가 발의를 해서 공사비까지도 그 공제해주는, 중개기 기계만이 아니고 공사비까지도 공제해주는 법을 발의를 했는데, 애초에 5G 주파수를 경매를 받을 때,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될 때 과기부하고 통신사들이 협의한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이렇게 깔겠다라고 협의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 지금 통신사 중에서 2군데는 그 이행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통신사 하나가 좀 이행을 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국감기간에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통신사한테 알아듣도록 제대로 투자를 잘 해서 중계기가 최소한 당신네들이 약속한 만큼은 깔릴 수 있도록 해라. 그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서 각 통신사들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문제인데요. 요금 문제도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논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5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하나 있는데요. 통신요금이 기존에는 이 요금을 자기네가 설계해가지고 과기부에다가 제출하면은 그래 이 요금을 너네 받아라 라고 하는 인가제였습니다. 예. 통신요금 인가제라고 불리는데요. 그런데 인가해주는 기간이 3 내지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이제 주된 통신사, 유선 통신사 중에서는 KT, 이동통신에서는 주된 통신사 한 곳이니까 SK텔레콤만이 그런 의미가 있었고 나머지 통신사들은 그런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럼 SK텔레콤에서 주된 통신사에서 요금을 설계해 가지고 그 과기부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게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리니까 다른 통신사들도 그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비슷한 요금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세 개뿐이 없는 통신사가 세 개뿐이 없는 이 통신시장에서 그 사실상의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경쟁 구도가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일부의 얘기들이 있었고요. 시민단체 쪽에서는 그래서 보편적 요금제를 하자, 아예 법으로 정해서 아주 낮은 수준의 보편적 요금제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 그래 경쟁 체제를 한번 통해서 요금 체계를 바꿔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보 신고제라고 하는 그 요금 체계에 대한 개편 방식이 5월달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그 법을 올 11월달인가? 그죠? 올 11월 달에 법이 시행령이 이제 시행이 실시가 될 텐데요. 그 전에 그것이 실시되면은, 이번 국감기간에도 그 얘기를 이 얘기 또 몇 번 했었는데, 통신사들한테, 이제 그 법의 취지에 맞게 정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 요금제와 가까운 낮은 요금의 요금 설계가 필요하다.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뿐이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11월, 늦으면은 2월, 내년 1, 2월 달 정도에는,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낮은 요금제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